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까지 최대폭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시민공청회를 열었고요. 오늘부터 기초의회들도 공청회를 엽니다. 지방의원들의 활동이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보니 찬반이 갈리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달서구에서 열린 대보름 축제 찾아봅니다. (2월 26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수성교 지하차도 지나면서 속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 교통량이 더해지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와룡로 본리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 방향 본리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레인 차량 동원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고요. 동덕로 동인내거리에서 종각내거리 방향 동인지구대 교차로 지난 지점 3차로에서 크레인 차량 동원해 여전히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간 쌀쌀한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함이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대구는 11도, 김천은 10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최근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이 많고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출퇴근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5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건설 특수목적법인에 산업은행이 참여하면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서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정 부시장에게 국토균형발전 책임 공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선결 조건이 있다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참여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만난다고 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선결 조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장이 언급한 선결 조건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언급됐던 건 부채 확대와 이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상이 불이익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일단 신공항을 짓고 이후에 현재 대구공항과 공군기지를 개발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구조고요. 부채 비율 등이 공기업 평가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LH로서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낮으면 기관장은 거취를 고민해야 하고 임직원도 성과급 감소 같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LH는 정부에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간접적으로 내왔습니다. 네, 그럼 실마리가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LH는 협의안을 마련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구시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때 단기 실적보다는 이른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공기업이 장기간 투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용이해진 걸로 보입니다. 이 경영 실적 평가 등급은 최고 S등급부터 최저 2등급까지 있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가 3점에 불과해서요. 가점 2점은 사실상 평가 등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군요. 다음 소식 보죠. 저출생 여파로 4년 뒤면 대구 시내 초등학교 3곳 중 한 곳은 전교생이 2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라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교육당국이 소규모 학교가 물들게 될 일부 지역을 이른바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초마다 단일하게 배정된 통학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한 공동통학구역으로 개편해서 학생들을 균형 있게 안배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통학구역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인원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전 지역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사립초등학교와 달리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1.5km 안에 설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학생들이 배치됩니다. 학교마다 하나의 통학구역이 있고 겹치지 않는데요. 이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초등학교 중 한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공동통학구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지역은 달서구 상원초, 상인초, 월곡초, 월촌초가 있고요. 서구의 북비산초, 비봉초, 비산초 통학구역도 있습니다. 네, 저출생 여파가 초등학교 통학구역도 바꿀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네요. 예, 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배치 방식이나 적용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된 달서구나 서구 외에도 공동통학구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올해 1,000원이 아침밥 사업에 대구 경북대학 20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구미대 등 3곳이 올해 새로 사업에 참여하고요. 지역 주요 대학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1,000원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식수당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늘어난 만큼 식단 품질 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원이 늘어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청년 주거비 지원 소식도 있죠. 예, 대구시가 경기 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2022년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8천여 명이 혜택을 받는데요. 이 사업을 올해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고요. 소득과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월세를 보조해 주는데요. 이 비용은 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네, 청년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탑 와이남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원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장학사업의 꿈을 꾸어왔던 것인데 2010년에 1사1조를 하는 자매결연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1명의 장학생이 배출이 되었고요. 약 4억 원 조금 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에 한 7, 8명이 갔습니다. 계명대학에 의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육군사관학교도 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는 2월 22일에 우리 15기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증서를 지급하고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서로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을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들에 더 큰 보람을 느끼고요. 장학생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각자가 자기 소질에 맞는 걸 개발해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시의회 인상안을 설명하는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쳤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요. 대구광역기초의회 중에서 지난 22일 대구시 의회에 대한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발표와 토론 패널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에 찬성 입장을 내놨고요. 시민 참석자는 시민단체 위주로 20여 명에 불과해서 빈자리가 좀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좀 크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죠? 네, 이게 의정활동비가 지난 2003년 이후에 20년 동안 상한선이 동결됐다가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면서 상한선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이 광역의원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이 기초의원도 한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법정 최고 한도가 광역의원은 200만 원인데 대구시의회 역시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오늘 저는 찬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를 받는지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먼저 들을까요? 네, 의정비가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구를 보조하는 의정활동비, 여기다가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 대구시의원 월정수당은 347만 4,060원이 월로 받고요. 네. 이게 연봉을 치면 4,168만 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이고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1인당 월 497만 원. 이 총합 연봉으로 5,968만 원입니다. 만약 의정활동비 인상률 33%로 50만 원 인상을 하면 네. 연간 6,568만 원을 받게 되는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방의원들의 활동 범위를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그 공통 경비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출장비 등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요. 의원 개인당 의정 운영 공통 경비가 연간 한 722만 원, 의원 정책 개발비가 500만 원입니다. 또 교섭단체 활동비 2,400만 원, 의장 업무 추진비가 월 491만 원, 부의장이 월 245만 원을 받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이 월 152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각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총액이 연 1억 1천만 원여만 원을 정도 되는데요. 또 해외 연수를 갈 경우에는 개인당 390만 원이 또 지원이 되는데, 많은 세금이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장들은 좀 더 많이 받는 걸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각각의 근거를 좀 살펴보죠. 네, 찬성 입장에서 보면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의원들이 대구시 의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간 돈이 더 많다, 이러면 인식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네. 특히 정치와 국회를 포함해서 이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나서면서 저는 봉사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의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의정활동비가 적다면 실력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 다른 것들, 돈은 많은데 딴 걸 위해서 들어오는 의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 활동비가 적으면 다른 곳으로 또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네. 다만 이게 조금씩 매년 올렸더라면 경기가 안 좋은데 50만 원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니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네.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 의원들이 어려운 민생을 좀 외면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 대구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줄었고,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대구시가 지난해 비상재정 체계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대구시 예산이 IMF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거든요. 의정활동비 인상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이제 시민단체가 펴고 있는 겁니다. 무리하게 활동비를 인상한다면 시민이 지금 저항이 심할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즉각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지금 민생 경제라던가 예산 삭감 기조와는 맞지 않지만 워낙 오랫동안 안 올렸고, 앞으로 이 기조라면 한동안 또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에 좀 많이 인상하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양쪽 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좀 존재감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의정비를 올릴 만큼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지방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민선 7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13%만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고요. 38.5%는 불만족이었는데, 네. 이유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부패, 도덕성 부족 등을 좀 꼽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할
역할을 좀 평가하는 시각이 좀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안이 나왔으니 네. 광역과 기초의회가 지금 결국에는 반대 목소리를 무릅쓰고 모두 다 지금 의정활동비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의회를 견제할 세력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서울시 의회가 이 50만 원 인상하는 의결을 했어요. 87명의 의원 중에서 찬성이 87표였습니다. 여야가 모두 한마음이었던 거죠. 네, 이게 또 핵심 중에 한 가지가 겸직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겸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만으로 이 생계도 유지하고 정치활동도 이어가는데 현재 지방의원들은 영리활동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비까지 인상해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이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겸직에 대한 제한 범위를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면 금지니까 네. 아주 클리어한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방 의원들의 겸직이 몇 해 전에 좀 규정이 강화된 걸로 알거든요. 네,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됐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특히 금지된 범위가 공무원이나 협동조합 임원 등에 한해서인데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의 경우에는 겸직을 할 경우에 받는 보수 수령액까지 공개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이 보수 수령액 영리성 등은 주요 공개 대상에서 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이 엄격하게 좀 제한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 겸직을 사실상 좀 허용한 이유는 네. 1991년 출범 당시 이제 지방자치 환경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라는 지방자치 개념에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이제 보수 없는 자치 봉사자로 좀 여겨졌습니다. 이제 보수가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좀 박탈할 근거도 이유도 좀 없었던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 자치 환경은 좀 많이 바뀌었죠.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직업 정치인으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거죠. 네, 예, 거기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죠. 입법보좌관 제도, 정책지원관도 생기고 이 지방의원을 활동하기 위한 유지비용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지방의원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한마음이기 때문에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이왕 오를 거면은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의정부 인상을 구군의회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초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 기초의회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좀 많았죠. 네. 최근만 보더라도 지금 중구의회와 소선구의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상당한 일도 있었고요. 아주 당황스러웠죠. 중구의회에서는 유령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일도 좀 벌어졌습니다. 사실 기초의회에서 예전부터 뭐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든가 뭐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종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업무와 크게 상관없는 해외 연수 등은 또 꼬박꼬박 챙기는 이런 모습도 연출을 했습니다. 의회 점제가 이제 이유가 없으면은 극단적으로 해산하라 이런 비판도 좀 나오지만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시민도 많다는 건 이런 기초의원들이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뭐 출석 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 중인데도 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그대로 나갔어?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 의회도 조례를 제정해서 출석정지 징계 시에 의정활동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구 내의 경우에는 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도 정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제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 공청회 의견이나 그 여론 같은 게 일정 부분 반영이 될지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각 의회가 공청회 후에 이제 인상액을 확정을 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면 최종 인상하게 됩니다. 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절차를 밟는 것 같은 생각인데요.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민이 좀 뭔가 무관심하다. 이게 무관심이 크다는 데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럴 때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만 나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는 의정비 인상 같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 전자투표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의정비를 올릴 결심보다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의회를 기대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지방자치나 지방의회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방의회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시민사회단체도 지방정치의 무용론을 좀 부추기기보다는 지방의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부각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지방의원이 감시해서 아끼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귀를 열고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달서구에 열린 달배 달맞이 축제에 서유 리포터가 다녀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강 수변공원에서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풍물놀이, 퓨전 국악 공연 등을 볼 수 있었고요. 윷놀이와 떡매치기 같은 놀이와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소원지에 소원을 써서 달집에 걸어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해질 무렵이 되자 메인 행사인 달집 태우기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축제 부스 참여자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와, 달집 저 불꽃 튀는 거 봐. 원래 소원 다 이렇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고요.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 떡매치기 부스 운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저도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즐겨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요즘에 사실 떡을 쳐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직접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쳐본 떡을 직접 먹을 수도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고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풍물놀이 공연한 김세화입니다. 비날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저희들이 풍물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복을 빌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즐기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대구 시민 모두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나들이로 제격이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음식도 먹으면서 이제 2시부터 7시까지 축제 즐기는 분들 많았는데요. 네.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서 과거에는 설날만큼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약밥, 오곡밥, 나물을 먹고 네. 또 부럼 깨거나 귀발기술도 마시죠. 달서구청 문화관광과 서준혁 주무관에게 축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달배 달맞이 행사는 달서구를 대표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인 축제로 올해 17회째로 진행됩니다.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민속축제를 재현해 국민들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달집은 높이 4.5m 정도로 제작을 하였고 도원동의 수박골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작성한 소원지를 달집에 두르고 애군을 가득 담아 둥근 보름달이 뜨면 달집을 태우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 축제 추진을 위해 먹거리 부스에서는 다회용기 접시를 사용했습니다. 또 달집 점화 시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 근무인원 100여 명을 투입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갑진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환경도 챙기는 행사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축제 덕분에 처음으로 달집 태우는 걸 봤는데요. 네. 이 불꽃이 타는 걸 보면서 두 손을 모아서 소원을 비는 시민들 곳곳에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축제를 찾은 시민들 어떻게 즐겼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찰밥이랑 같이 나물밥 해가지고 같이 먹었고요. 떡매치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떡을 직접 외쳐보고 먹는 시간도 가져봤고 뭐 풍물놀이 같은 것도 오고 그래가지고 흥겹게 좀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달집 태우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적어서 보냈는데 달집이 이제 활활 타면서 제 소원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학을 앞두고 있는 23살 김준영입니다. 달집 태우는 거 보면서 제 첫 번째 소원인 게 가족들 건강이라서 건강 유지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제가 곧 복학이라서 학점 이제 4.0 이상 받는 게 제 목표이자 장학금 받는 것도 목표이고, 소원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살 김지현입니다. 연애하기 이런 거 소원을 적어봤습니다. 제 소원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소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 도원동에 살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여기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교과서나 책에서 본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서 저녁에 부랴부랴 와서 달집 태우기 하는 것도 봤고요. 여기 또 민속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 윷놀이도 해보고 투어도 해봤습니다. 달집 태우기는 처음 보는 거라서 굉장히 신기하고 또 아름답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저도 제 취업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달집이 활활 잘 타오르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요. 올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풍요로운 한 해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립니다. 동해안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이 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니까 일교차도 꽤 크고요. 며칠간 눈과 비가 내렸기 때문에 도로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그리고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후반에는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추위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네요. 2월 2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